반려동물과 소유자들의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유기견들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버려지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한 해 6만 마리가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무책임한 주인들이 섬이나 외진 곳에다 내다 버리는 경우도 상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유기견들이 사람을 공격해 사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재롱 떨던 애완견이 무책임한 주인들 때문에 맹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져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열흘 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 처리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유기견이 한 해 평균 14,000마리로 전체 유기동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보호시설은 터무니없이 적고 입양을 원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방송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입양을 결심하고 왔다는 지미애 씨는 유기견들을 보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고속도로에서 강아지들을 버리고 그대로 이제 가는 거를 많이 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유기견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을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무책임하게 버리게 되는 거는 강아지를 정말 반려견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본인들의 기호식품처럼 강아지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데려다 키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키울 때 정말 가족을 데려다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입양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책임감을 갖고 키웠으면 좋겠고 올해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한 유기동물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안산시 예산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안산시로부터 사육비와 치료비, 안락사 처리비 등 한 마리당 8만 3천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와 고양이 1,790마리를 처리해 1억 5천만 원 가까이 지원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인 이곳은 올해 역시 2회 추경을 합쳐 1억 5,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게다가 이곳은 안산뿐만 아니라 시흥과 안양, 광명, 의왕시로부터 유기견을 받고 있어 지원금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받고 있는데 관리는 허술해 보입니다. 유기견들의 배설물이 보호소 입구 바로 옆 나대지 공터에 그대로 버려진 겁니다. 이곳은 수풀이 우거져 육안으로는 배설물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수풀을 헤쳐도 역겨운 냄새와 함께 처리도 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 유기견들의 배설물과 털들이 뒤엉켜 발견됩니다. 또 이곳 대표가 배설물을 발효시킨다던 고무통은 고인물이 썩어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이곳 박모 대표는 의원들이 질문에 배설물의 경우 고무통에서 발효시켜 비료화한 뒤 밭에 뿌려진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겁니다. 당시 현장에 나온 안산시청 담당 계장은 배설물의 경우 비료화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말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또 농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어디를 봐도 이것은 농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지만 1년이 넘도록 있다는 배설물 발효통도 보지 못했다는 담당 계장의 말이 왠지 석연차게 들립니다. 네, 그 관리통을 했는데 사람이 받겠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랬더니 거기 아마 채워놓은 것 같고요. 계장님께서 네. 고무통에다가 배설물을 발효시켜서 밭에다 뿌리는 걸 혹시 현장 확인을 하셨나요? 아니, 그거는 못 봤죠. 유기견 보호소에서 분유 배설물을 그쪽에다 버린 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 내지는 거기다가 버려도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법률적으로 제재할 적이는 없는데 보호소로 허가를 두시게 변경할 때 네네. 보호소로 그 건물을 할 때 보호소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을 변경한 거예요, 그건.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진호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를 거치겠다고 말합니다. 보니까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동료 처리도 그렇고 열흘 동안 보호하는 우리 유기동물들의 열흘 동안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각별하게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 신경 써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이곳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 전진호 의원은 위생 상태와 보안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요. 첫 번째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독,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내부의 그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환기시설이 그냥 공중으로 다 빨아내면서 이 개털이나 고양이 털 여러 가지 안에 실내 공기가 외부 농작물이나 인근 농가로 전파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집진시설이나 환기시설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점검했고요. 또한 동물이지만 사람 못지않게 생명체로서의 보호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린 개나 고양이들이 그 아래 바닥이 그물망으로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발이 그냥 다 빠질 정도로 이렇게 듬성듬성된 철망을 깔아놓고 어린 동물들이 불편하고 몸을 떨면서 이렇게 지내는 부분들은 조금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분뇨 처리 시설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저희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만은 이 분뇨가 제대로 발효가 돼서 퇴비를 쓰여진다든가 아니면 축산 분뇨 처리처럼 보다 철저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여러 인근 지자체의 유기동물들이 함께 와서 보호되고 또 관리되고 있는데 자칫 과도한 수용 능력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의 이동 과정에서의 여러 그 위생이나 질병 예방의 문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보다 체계적인 광역 유기동물 보호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보호소를 확보하도록 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반려동물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점검하고 또 지적했습니다. 이곳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오는 개와 고양이는 한 달 평균 300마리에 이릅니다. 주인들이 책임을 가지는 것만이 유기동물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처음부터 기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관계당국 역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안산방송 강의식입니다.